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선 DV-14 2월 23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이틀 전 TV 토론은 많은 화제를 낳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둘이 있죠. 하나는 이재명이 말한 우리가 곧 기축통화국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역시 이재명이 윤석열에게 대들면서 말한 정의강 녹취록에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이 없으면 사퇴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기축통화 그리고 이재명 게이트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때 윤석열이 만약 있다면 당신이 사퇴하겠느냐고 맞받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전세가 기울자 이재명은 어제 아침 라디오에 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위 바닥 민심하고 조사 결과들이 워낙 들쭉날쭉해서 납득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여론조사 결과도 양측으로 늘뛰기를 하기 때문에 저도 조금은 잘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러면서 그는 전날 TV 토론에 대해 벽에 대고 얘기한 느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제가 그와 토론을 하거나 앵커로서 대담을 할 때 벽에 대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죠. 윤석열의 입도 거칠어졌습니다. 그는 서해안 뉴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장동 부패를 벌인 몸통이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국가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돼선 안 된다. 그 뒤에 덧붙인 말이 이렇습니다. 부패 사범 중에서도 아주 지독한 사람들은 다 남한테 뒤집어 씌운다. 발버둥 치지만 입증하고 처벌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다. 이재명을 처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인 그분을 향해 한 경고인 셈입니다. 이틀 전 열린 3차 토론, 이 3차 토론에서 후보들은 코로나 피해 지원 방안을 정책적으로 쏟아냈습니다. 이재명은 신용 대사면 실시, 윤석열은 37조 원 추가 지원, 그리고 안철수는 코로나 특별회계 도입, 심상정은 손실보상법 개정, 모두 자영업자들의 표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이 경제 토론이어서 그런지 데이트 경제, 녹색 경제니 하는 생소한 용어도 나왔습니다. 솔직히 문재인이 뿌려놓은 이 경제 위기에 참 한가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당장 세계 경제 질서 재편에 우리는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성장률은 3%는커녕 2.5%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어제 조선일보 일면 헤드라인은 재정 이어 무역까지 적자의 늪입니다. 이 보도는 늦어도 너무 늦은 보도입니다.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자산 거품 붕괴 가능성 등 위기 요인이 겹쳐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10년 만에 넉 달 연속 3%대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말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후보는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제를 살리겠다. 심지어 경제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니 기가 막힐 뿐입니다. 300조 이상 재정으로 각종 수당이나 주는 돈풀 국리를 하면서 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동아일보가 사설에 쓴 글이 정답입니다. 이렇습니다. 공돈을 뿌리느라 경제를 골병들게 하는 대신에 잠시 고통스럽더라도 눈앞에 닥친 경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해법을 제시하는 대통령입니다. 자, 대선 첫 법정 TV 토론이 장사 미사들이 술집 토론처럼 흘렀는데 그나마 이재명이 빅히트를 연달아 쳤습니다. 거의 홈런성 공입니다. 적정 국채 발행 규모를 놓고 토론을 벌이다가 그가 우리가 곧 기축통화국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한 겁니다. 5년 전 그는 저와 10년 토론을 할 때 이 국가재정에 대해서는 아주 무지했습니다. 그때 국가채무가 160조라고 얘기하더군요. 그는 국가채무를 터무니없게 낮게 말하다가 이 궁색해지자 대기업의 실효세율 문제로 갑자기 말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런 이재명이 놀라운 발언을 한 겁니다. 윤석열이 국채를 국내 총생산 GDP의 몇 %까지 발행해도 된다는 것인가 이렇게 묻자 이재명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한 50, 60% 넘어가면 비기축통화국인 경우 좀 어렵다.
그건 맞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한 말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국채 비율이 매우 낮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우리가 곧 기축통화국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말하자면 우리도 곧 기축통화국이 되니 국채를 좀 더 낸다. 아니 빚을 좀 더 내도 이 무방하다는 논리입니다.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입니까? 윤희숙 전 의원이 표현을 빌리자면 이렇습니다. 그녀는 대선 후보가 경제에 어디까지 무시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 금쪽 같은 순간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보가 찰 수 있는 똥보리 드라마 중 최고치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은 우리 국가채무 비율은 일본이나 서구에 비해 낮아 아직은 재정이 양호하다고 말해봤습니다. 한국이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은 틀렸다고 해도 속이 경읽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윤희숙의 말처럼 이재명은 기축통화가 뭔지 몰랐던 겁니다. 기축통화, 키커런시. 이 기축통화는 무엇일까요? 이 개념은 1960년 예일대 로버트 트리핀 교수가 처음 언급한 단어로 알려졌습니다. 기축통화는 곧 여러 국가의 암묵적 동의 아래 국제거래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통화로서 현재는 달러뿐입니다. 사실은 달러 하나입니다. 반면 국제거래에서 자주 사용하는 유로와 파운드화, 엔화, 스위스 프랑화는 준기축통화로서 흔히 결제통화, 교환성 통화라고 부릅니다. 파운드화는 달러보다 사실 더 오래된 기축통화라고도 할 수 있죠. 올해 1월 국제결제통화 비중을 보면 달러가 39.92%, 그리고 유로화가 36.56%, 파운드 6.3%입니다. 유로화는 EU 구역 내에 돌기 때문에 비율이 높은 겁니다. 이 세 통화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IMF 자료로서 작년 9월 말 전 세계 외환 보유액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59.22%, 거의 60%입니다. 그리고 유로화가 20.5%, 엔화 5.8%, 파운드화 4.8% 등입니다. 적어도 기축통화 개념을 확대하더라도 이 화폐 외에는 기축통화라고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2021년 말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무려 51.3%입니다. 국가채무는 국가 부채에서 연금 부채와 정부가 지급 책임을 지는 공기업 부채 같은 이 부채를 뺀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재명은 일본이나 서구 G7 선진국보다 훨씬 낮으니 빚을 더 내도 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펴왔죠. 그러다가 이런 똥볼을 찬 것입니다. 자, 그러자 민주당 선대위가 토론회 도중에 공지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이 언급한 기축통화국 편입 가능성은 전경련이 2월 1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저도 깜짝 놀라 그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전경련이 낸 보도자료는 원화의 SDR 편입 추진 관련 설명자료였습니다. SDR. 이 SDR은 1969년 이 IMF가 창안한 것으로 외환 위기 등에 처할 때 담보 없이 인출할 수 있는 특별 인출권입니다. IMF는 달러화와 함께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위안화 등으로 IMF의 특별 인출권, 이 SDR 바스켓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SDR은 IMF와 각국 정부, 중앙은행 간 거래에 사용하는 통화로 실제 통화는 아니지만 그걸 구성하는 통화 다섯 종류는 다른 구성 통화로 교환이 가능하도록 만든 겁니다. 이재명의 기축통화 발언을 놓고 패러디가 이어졌습니다. 한 네티즌은 가축통화국이라는 패러디 게시물을 올렸더군요. 참 재밌습니다. 대장동처럼 자기 사람들 돈 벌게 해주고 서민들 등골 빼먹어 집없고 돈 없게 만들어서 국가에 의존하게 가축처럼 키우려는 거 아닙니까? 가축통화국. 자, 그 다음 두 번째 화제. 이 두 번째 화제는 단연코 이재명 게이트 논란입니다. TV 토론회에서 윤석열이 이재명 아내 김혜경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언급했죠.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언론에 연일 나오는 경기지사 법인카드 공금 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한다. 황후 의정과 법인카드 유용에 대한 해명을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자 이재명은
아내의 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이 미리 준비한 패널을 갑자기 이렇게 꺼내들었습니다. 이것까지는 안 하려 했는데 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나온다는 김만배의 허풍으로 보이는 말을 패널에 크게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는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 윤석열은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야 등의 발언을 준비한 대사처럼 읽었습니다. 이 김만배의 말을 최초로 보도한 곳은 1월 29일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라는 곳입니다. 그러자 윤석열이 받았습니다. 이 화천대유 어쩌고 이 김만배 정영학 이 통화 녹취록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은 이재명 후보하고 훨씬 가까운 측근이고 저는 10년 동안 본 적도 없다. 정영학이라는 사람은 본 적도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녹취록 끝부분을 가면 이재명 게이트란 말을 김만배가 한다고 한다. 그러자 이재명이 언성을 높였습니다. 거짓말을 하느냐? 허위사실이면 후보 사퇴하겠느냐? 자, 코미디가 계속됐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재명이 다시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등이 담긴 녹취록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검사의 양심으로 누구를 의심해야 하나? 그러자 윤석열이 한 대답은 아주 명쾌했습니다. 당연히 우리 후보님을 의심하지. 시장이 전부했으니까. 윤석열은 녹취록은 자기 편끼리 하는 얘기로서 그 사람들은 우리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다 살아나갈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이 다시 물고 늘어졌습니다. 대장동 게이트가 아킬레스 건이라는 것을 자신이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녹취록을 다 알고 있으면서 이재명 게이트라고 말한 것을 책임질 수 있느냐? 자, 민주당 선대위는 토론회 중에 공시를 통해 이재명 게이트가 녹취록이 있다는 말을 뺀 채 엉뚱한 걸 물고 늘어졌습니다. 윤석열은 김만배와 정영학이 이재명이 측근이라고 말했다.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이 녹취록이 문제되자 지난 17일 3월호에서 녹취록 내용을 단독 보도했던 월간조선이 이날 녹취록 실물 캡처본을 공개했습니다. 월간조선이 밝힌 내용입니다. 녹취록에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이 담겼다는 보도는 3월호 김만배 녹취록에 이재명 게이트 발언 또 있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 자세히 나와 있다. 이 후보가 기사 내용을 못 믿는 것 같아 녹취록 캡처본을 공개한다. 기존 기사에서는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그 캡처본에는 김만배가 한 말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 라는 표현이 분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김 씨의 이재명 게이트 언급은 당시 이 후보의 대장동 토론 발언 등을 포함한 선거법 위반을 지칭하는 말이었다. 지금 코미디 하자는 겁니까? 그 발언이 녹취 사흘 지난 10월 23일 이재명이 2년을 끌어온 선거법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걸 두고 한 말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윤석열의 이재명 게이트 주장은 자신에게 불리한 녹취록이 나오자 상황을 모면하려 억지로 꿰 맞춘 허위사실이다. 그런데 어제 국민의힘이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좋은 분은 윤석열이 아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라며 민주당이 윤석열에게 대장동 비리 의혹을 덮으시우기 위해 정영학 녹취록을 고의로 악마의 편집을 했다. 그래서 왜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대위 유상범이 말이 이렇습니다. 민주당 우상호가 정영학 녹취록을 일부만 발췌하고 악마의 편집으로 왜곡했다. 우상호는 지난 20일 간담회에서 김만배가 했다는 말, 영장 들어오면 윤석열은 죽어. 이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야. 되게 좋은 분. 이런 말을 공개한 장본인입니다. 다시 유상범의 말입니다. 우상호는 윤석열에게 불리하도록 김만배의 특정 발언 부분만 강조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알아볼 수 없도록 지웠다. 고의적인 2차 가공을 한 것이다. 독일 나치의 괴벨스식 선동에 나선 것이다. 어디까지 추해질 것인가? 유상범은 녹취록에서 김만배가 영장 들어오면 윤석열은 죽어라고 말하기 전에 양승태 대법원장님은 되게 좋은 분이야. 양승태 대법원장님 저거 회복하지 않는 한 윤석열은 법조에서 등의 발언이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그걸 지웠다는 겁니다. 그 말이 뭘 의미할까요?
이렇습니다. 유상범은 윤석열이 사법농단 수사로 판사들에게 미움들이 박혔기 때문에 영장이 청구되면 판사들에 의해 죽는다고 말한 것이 발언이 진짜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라는 발언은 김만배의 발언이 아니라 해당 녹취록에서 다른 대화 참여자가 한 발언이라고도 했습니다. 또 김만배가 되게 좋은 분이라고 지칭한 대상도 우상호 주장처럼 윤석열이 아니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공보단장인 김은혜가 회견에서 한 말입니다. 대장동 비리 몸통이 이재명이 아니라고 이렇게 조작과 공작을 한다면 국민은 뻔뻔한 지도자라는 말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여야가 21일 올해 제1차 추경을 정부 제출한 규모 14조 원보다 3조 3천억 원을 정액에 통과시켰습니다. 추경 규모는 그래서 16조 9천억 원입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물론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특고라고 부르죠. 그리고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법인, 택시, 버스기사에게도 어제 22일부터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대선 보름이 남지 않았는데 돈을 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야당은 발목 잡기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 마지막에 이 추경에 가담했는데 어찌됐든 금권 선거라는 오명은 또 남게 됐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 글로벌 리서치가 JTBC 의뢰로 19일, 20일 이틀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윤석열 42.4%, 이재명 34.1%, 안철수 6.6%, 심상정 3.2%. 윤석열, 이재명의 격차는 오차 범위 밖인 8.3%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JTBC는 자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이 40%를 넘은 것은 처음으로서 특히 50대에서 지지율 변동이 컸다고 밝혔습니다. 50대 지지율은 직전 조사에서는 이재명 45.7%, 윤석열 34%로 10%포인트 넘게 이재명이 앞서고 있었는데 이번 조사에선 윤석열 42.8%, 이재명 38.9%로 역전됐습니다. 미디어 토마토가 지난 19일, 20일 이틀 동안 실시한 정기 여론조사 결과는 이렇습니다. 윤석열 44.4%, 이재명 41.9%, 안철수 6.2%, 심상정 2.9%.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의 격차는 지난주 3.0%포인트에서 2.5%포인트로 줄었습니다. 다음은 여론조사 공정의 지난 20일 조사 결과입니다. 윤석열 45.3%, 이재명 40.8%, 안철수 6.0%, 심상정 1.9%. 이재명은 2.6%포인트가 올라 40%대에 진입을 했고 윤석열은 전주 46.6%에서 1.3%포인트가 떨어져서 이 두 후보 격차는 8.4%포인트에서 4.5%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길 리서치 조사 결과는 더 박빙입니다. 윤석열 42.7%, 이재명 42.6%, 안철수 6.5%, 허경영 1.6%, 그리고 심상정이 1.2%, 김동연, 조은진이 각 0.3%. 그런데 이 조사에서도 서울은 윤석열이 45.1%로 이재명의 37.1%를 압도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재명 부부가 경기도청 실무부서 최소 4곳의 예산을 음식값 등 사적으로 이용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경기도 성남시 공무원들이 경기도 일부 부서 예산 가운데 연 수억 원 규모의 사용자가 지정되지 않은 시책 추진 업무비가 이 사실상 도지사가 마음대로 가져다 쓰는 예산이라고 폭로했습니다. 조선닷컴 보도입니다. 정말 그랬다면 그건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한 최악의 범죄입니다. 무릇 공직에 나아간다는 것은 자기를 희생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봉사입니다. 그런 소명의식이 없는 자가 공직에 있으면 백성이 고달파집니다. 지금까지 전해책이었습니다.